이렇게 틀 안에다가 각각 이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써내려가요? 예, 여기에서의 그 핵심은 무엇이다? 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글 좀 잘 써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 아이의 글쓰기 능력을 좀 끌어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거지? 역시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글쓰기 잘하게 하는 방법,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잘 쓴 글을 보여주세요. 글을 잘 쓰려면은 무조건 써야 한다고 하죠. 글쓰기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트 펼쳐봐. 자, 한번 써볼까? 했을 때 아이들이 잘 써내려 가던가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들, 책보다는 어떤 영상 매체를 많이 보죠.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TV를 본다거나 영상 매체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글이란 이렇게 쓰는 것이야, 어떤 예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은 글을 잘 써내려가는 것이지, 이 또한 잘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힌트가 되는 어떤 예시를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 중에서 잘 쓴 글의 어떤 예시를 보여주는 것, 혹은 선배의 글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혹은 엄마의 글을 보여줘도 좋고요, 혹은 뭐 선생님이 쓴 글을 보여줘도 좋고요, 혹은 전문가의 글을 보여줘도 좋습니다. 잘 쓴 글을 많이 많이 보여주라는 겁니다. 꼭 두꺼운 책일 필요 없고요, 뭐 단편적으로라도 한 페이지 분량의 어떤 일기여도 좋습니다. 일기든 산문이든 수필이든 그 무슨 글이든 간에 잘 쓴 글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어떤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읽어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귀를 쫑긋 세우고, 엄마도 글 쓰네? 오늘 있었던 그 일, 내가 했던 그 행동 하나를 가지고서 이거를 한 페이지 분량의, 두 페이지 분량의 글로 만들어냈네 하면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신도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일기 쓰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그게 힌트가 되더라. 그래서 좋은 글들 찾아서 보여주기,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 글쓰기 잘 해나가는 그 첫 번째 첫 시작이다 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그냥 보여주고 내미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시라? 음독하게 해 주십시오. 소리 내서 읽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소리 내서 읽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하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저 또한 소리 내서 읽어 내려가는 것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의미 파악에 있어서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쏙쏙쏙 이해가 더 잘 되고요. 또한 아이들에게 이제 읽어봐라 이렇게 시켰을 때 어찌됐건 읽잖아요. 소리 내서 읽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대충 읽는다,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서 읽는다 하면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 부분을 힘들어 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해서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체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해를 더 잘 되게 도와준다. 그래서 음독하게 해주는 것,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된다. 음독하게 해줘라. 글쓰기에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리 내서 읽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드디어 이제 쓰는 단계입니다. 써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글쓰기 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마인드맵 글쓰기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 뭐 중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들 미술 활동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림 그리는 활동, 뭔가를 꾸미는 활동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로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글쓰기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그냥 간단하게 기본형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해 가지고 마인드맵을 통해서 글쓰기를 이어나가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걸 마인드맵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때로는 피자판 모양으로
해서 어떤 글쓰기 틀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틀을 이용해서 글쓰기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저희 수업에 있어서는 주로 주제 글쓰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층간 소음에 대해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림에 있어서도 이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표현하도록 했더니만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하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가 떠오르잖아요. 아파트 안에서 많이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크게 아파트 단지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 이렇게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서론 그리고 본론 1, 2, 3 하고 이제 결론 해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에 대한 주제의 글쓰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이제 미니 냉장고 있잖아요. 미니 냉장고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냉동고 칸에 이제 서론, 본론 안에다가 이제 그 냉장고 칸에 본론으로 이제 글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냉장고 밖에다가 조그마하게 이제 박스로 해가지고 결론의 글을 써 내려갈 수 있겠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요,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 컨슈머들을 위한 제품들이 편의점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 주제에 글쓰기를 진행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편의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틀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거를 재미있어 하고, 그림을 예쁘게 꾸몄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안에 글도 깔끔하게 써 내려가야지, 그리고 글도 더 멋있게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글쓰기를 이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글쓰기가 뭔가 두렵다, 답답하다 그런 친구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도록 글쓰기 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글쓰기 하기 전에 개요짜기라는 걸 하죠. 이제 네모박스 해서 서론, 본론, 결론해서 개요짜기를 하는데, 이 방법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게 다가가도록 하고 싶다 하면은 글쓰기 틀을 만들어서 글쓰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글쓰기 공식이 사실은 어디에 있다? 글쓰기 틀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개요짜기가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책에 있어서의 어떤 목차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구성하기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글쓰기 틀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글의 문단을 알게 되고요. 그 글의 문단을 알고 또 글 전체의 어떤 구조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계율을 짜서 글을 구성해서 문단을 만들고 글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글쓰기 틀을 활용해 가지고 구성해 나가는, 전체적인 글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문단들을 구성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글들을 이런 식으로 썼더니만 써 내려갈 수 있네 라고 알게 되고, 그렇게 글쓰기 틀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글을 써 나가게 한다면은 아이들이 글이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틀 안에다가 각각 이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써 내려가요? 여기에서의 그 핵심은 무엇이다? 질문하기이다. 질문하기를 통해서 한 문단 한 문단 구성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무조건 쓰라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것은 무엇일까? 너희 학교에서는 교실 자리 배치 어떻게 해? 하면은 이제 답변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비뽑기로 하고 있어요. 라든가 저희 학교에서는 먼저 온 순서대로 앉고 있어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글을 구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한다면 문제 없는데, 대답하기 싫다의 그런 어떤 답변들을 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답답형의 답을 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줘라?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 학교에서 하는 교실 자리 배치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 아쉬웠던 점은 없어? 했더니만 이제 답변을 하기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거를 또 질문을 해줬어요. 불만이 없다는 거는 너가 그 교실 자리 배치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점에 만족한다는 거야? 어떤 점이 좋았어?
그 좋은 점을 우리 한번 같이 풀어내 볼까? 이렇게 또 질문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모자라다 싶으면은 더 답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질문으로 그 답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질문과 답변을 잘 모아서 이거를 잘 연결을 하면은요, 놀랍게도 한 편의 멋진 글이 탄생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해 나가다 보면 아,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런 방법으로 글을 써 나갈 수 있네 하면서 애들이 이제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어렵지 않게 글을 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글쓰기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개요짜기이다. 개요짜기만 잘해 나가면은 문제 없거든요. 주제 선정을 했다 하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물음표를 달고서 잘 순서를 배치해서 한 편의 멋진 글로 만들어 나갈까, 이 고민부터 출발하셔라. 네, 오늘 글쓰기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